여러분, 제 강의를, 모든 강의를 다 보시다가 한 분이 지나면 쇼츠가 끊어져요. 그때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작은 하얀 세모 있어요. 그 옆에 제목을 탁 클릭해 보세요. 제 모든 강의는 쇼츠에서 본 강의로 이어지니까 여기를 다 손을 대 보세요. 나경 공부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 설명과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만 각 층의 공부는 별도로 한 칸 한 칸씩을 세세히 해드릴 거고요. 얘네들이 왜 여기에 글씨가 있으며 어떤 천간과 지지, 어떤 글씨를 안고 있는지, 나경은 어떻게 놓고 보아야 정법인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글자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먼저 한번 열어보고 나경 공부를 들어가면 쉽습니다. 설명 들어가요. 중앙, 동, 서, 남, 북, 정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사이사이 글씨가 있네요. 이것은 동쪽과 남쪽의 방위다. 남쪽과 서쪽의 방위다. 서쪽과 북쪽의 방위다. 북쪽과 동쪽의 방위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나경을 딱 열어놓고 보면 가운데 북쪽을 향해서 빨간 글씨로 칠해졌어요. 바닥에. 그리고 바늘도 빨강 한쪽에 바늘이 칠해져 있고 한쪽은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고 대체적으로 통일이에요. 그런데 바늘에 있는 빨강색은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나경을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라도 딱 놓는 순간 바닥에 있는 빨강 고정된 색깔과 돌아다니고 있는 바늘 빨강색이 하나로 이렇게 딱 일치가 된 상태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으면 이 나경은 엉터리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바늘을 맞추는 게 제일 순서이다. 그것을 먼저 아시고 방위 설명드렸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칸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만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칸은 여기 검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효사라고 하는데요. 이 효사는 나중에 깊은 나경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이 색깔의 의미하고 여기에 가족의 자리가 있어요.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가족의 자리가 어디인가, 이 두 가지만 알고 가겠습니다. 먼저 동서사택을 보고 갈게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나경을 놓고 동사택인지 서사택인지를 가려요. 그걸 여기를 보고 가리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가리는데 모든 향은 이 여기에서 책임을 져요. 무슨 좌 무슨 양 여기에서 책임을 지는데 사택 가림은 여기에서 하는 여기 1층에서요. 그래서 붉은 계열의 색깔과 푸른 계열의 색깔이 있네요. 붉은 계열의 색깔이 동사택이라 하는 것인데 감방, 그 다음에 진방, 손방, 이방이라고 해요. 북쪽, 동쪽, 남쪽, 동남쪽. 그 다음에 나머지는 푸른 계열은 서사택이라고 해요. 감방, 여기는 건방, 여기는 서쪽, 여기는 남서쪽. 이렇게 서사택이라고 푸른 계열로 색깔이 되어 있어요. 동사택과 서사택은 그렇게 자기 태생년을 따져서 따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어디가 아빠 자리이고 어디가 엄마 자리인가, 먼저 팔방위부터 읽어드릴게요.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그래요. 그런데 이 곤 자리가 엄마 자리예요.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는 어디냐? 여기 건방이에요. 건방 아버지 자리. 그러면 아버지 자리와 어머니 자리 가운데에 작은 딸이 있어요. 작은 딸을 누가 바라보고 있느냐? 건너편 동쪽에 큰오빠가 바라보고 있어요. 장남이. 어머니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감방에, 감방, 동북 감방에 작은 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소남.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건너편 동사택 손방에 큰딸 장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작은딸, 아버지, 큰오빠, 큰언니, 작은 오빠 이렇게 다 있는데 요 방위와 이 방위만 빠졌지요. 여기는 가운데 딸, 이 방에는 남쪽, 북쪽 간방에는 가운데 아들. 되돌려서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는 동사택과 서사택, 그
그리고 6층을 가려드렸고요. 자, 2층을 한번 보자고요. 2층은 여기 보시면 임자계 2층에 관한 여기에 공부가 따로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이 글씨들이 여기에 있고 천간과 지지의 어떤 관계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임자계 이 세 칸이 얘 한 칸이 감싸고 있어요. 이 한 칸을 요 세 칸이 이리 와서 보니까 한 칸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측간인 여기는 한 글자이지만 여기 하나로 감싸고 있는데 얘가 여기 사태까지 아예 하나로 감싸고 있어요. 여기도 글자는 두 글자지만 어찌됐든 요 칸수가 하나 둘 세 칸이 열이 와서 하나로 있는데 여기 사태까지 딱 감싸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간묘을 딱 내려왔는데 가운데 이 글자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한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기까지. 여기도 진손사 이 세 글자가 여기 한 칸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사태까지. 병우정도 한 칸, 미군신도 한 칸, 경유신도 한 칸, 풀건에도 한 칸, 임자계도 한 칸. 그런데 다 한 글자씩인데 여기만 두 글자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칸은 여기에 보면 유방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빼야 돼요. 먼저 빼고 갈게요. 건, 혼, 간, 손. 이 글자 네 글자는 빼요. 여기서 빼고 청간 10글자하고 지지 12글자가 있어요. 자,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칸 우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칸에 내가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있는 글씨가 내가 읽는데 앞에 있는지 보세요. 갑부터 읽어갈게요. 청간이니까 갑 하나 둘 세 번째 앞에 글씨 있지요. 갑, 을 세 번째 있지요. 병, 정, 무기는 없어요. 병, 신, 임, 개 있지요. 예. 그러면 몇 개예요? 8개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기가 빠졌으니까. 그러지요. 여기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빼놓은 거 먼저 여기 빼놓은 거 여기 빼놓은 거 여기 빼놓은 거 여기 빼놓았던 거 빼고는 전부 다 내가 읽었던 천간 글자 앞 안에 이게 있었던 글씨들이에요. 그죠? 자,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를 한번 볼게요. 여기 네 번째 글자는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해, 묘, 미, 인, 오, 술, 사, 유, 축, 신, 자, 진. 여러분들 뭐 눈치채셨나요?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갈게요. 내가 3개씩 글자를 4번을 옮겨갔어요. 3개씩 글자를 옮겨갈 때 이 칸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해, 묘, 미 읽을 때 이 목자가 똑같은 글자에 있어요. 해, 목자 있죠. 묘, 목자 있죠. 미, 그 다음에 뭐 목이에요. 이게 목화토금수에서. 근데 토는 없어요. 목화 금수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삼합 4개가. 이게 목 했지요. 목. 그 다음에 화, 인, 화 있죠. 오, 화 있죠. 술, 화 있지요. 그 다음에 금, 사, 금 있지요. 유, 금 있지요. 축, 금 있지요. 그 다음에 수, 신, 수 있지요. 자, 수 있지요. 진, 수 있지요. 요건 삼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삼합이 어디에 있느냐,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 이거 아셔야 되잖아요. 자, 제가 자축인묘진사오 미신유술이니까 자부터 갈게요. 자 앞에 있지요. 축 있지요. 인, 묘, 진, 사, 오, 미, 뭐요? 내가 말하는 글자에 금방 그 삼합이라는 글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미, 신, 유, 술, 해 정확히 있지요. 지지 밑에 삼합이 있고요. 이거 네 번째 칸이요. 세 번째 칸에 있는 이 글씨들은 천간 글씨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 뜻은 한 칸 한 칸 이따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놓으시면 쉽게 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는 뭐라는 곳이냐면 여기는 우리가 금방 읽었어요. 24방위를 가리는 곳인데요. 어떻게 24방위요? 아까 그랬잖아요. 검, 태, 리, 진, 손, 간, 감, 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한 건 할 때 술, 건, 해 이 세 개가 건방 하나로 통해요.
그러면 8개였었지요. 8개, 3개 합치면 38에 24, 24방위예요. 이게 24방위. 24방위인데 24방위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묘지를 쓰든 집을 짓든 좌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정방이라는 것인데요. 좌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글씨를 보고 좌향을 매기는 거예요. 정음정향에서요. 88향법에서는 여기 천반봉침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도 여기 5층 집안 정침으로 원래 잡으면 돌아온다. 이제 그 뜻은 나중에 공부하시고 여기가 정확히 뭘 하는 것이냐. 간방이향이래요. 건방손향이래요. 태방진방이래요. 태방진향이래요. 예, 간방곤향이래요.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간방이향이래요. 북쪽에 머리가 있고 북쪽에 뒤고 남쪽에 앞에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글씨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3개 있다고 그랬죠? 한 방에. 여기도 남쪽이라는 이 방에 글씨가 3개가 있어요. 자, 자자오양하면 이렇게 놔야 되죠. 한 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놓고 자자오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자자오양이라고 할 수 없고 이렇게 해놓고 계자정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각각의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거 하는 방이에요. 묘지를 쓰든 집을 짓든 야 좌자오양 그럼 이렇게 정확히 가는 거고요. 계자정양 예, 이렇게 좌는 등이니까요. 그 다음에 임자병양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색깔별로 가야 된다든지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고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오자 자형일 수도 있네요. 예, 그렇죠. 여가 뒤고 여가 앞일 수도 있잖아요. 병자 임양일 수도 있고 정자 개향일 수도 있지요. 여기는요. 묘자 유향일 수도 있고요. 합자 경향일 수도 있고 을자 신향일 수도 있고 신자 을향일 수도 있고 간자 곤향일 수도 있고 곤자 간향일 수도 있고 다 이 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가운데 중향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들어오는 글씨는 하나 둘 세 개를 하나로 모아주는 중앙에 있는 것이라 이야기했고 세 번째 칸은 천강 글씨가 가르치는 곳이라 했고 네 번째 칸은 지지 글씨가 가르치는 삼합이라고 했고 여기 다섯 번째는 정음정향 집안 정침으로서 모든 음택이든 양택이든 좌향을 보는데 중심이 되는 집안 정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